촌TV 1781회 예천지역 동래정시의 역사와 문화라는 주제로 9월 25일 예천복합 커뮤니티 센터에서 2025년 예천박물관 역사인물 학술대회가 있었다. 학술대회에는 김학동 예천군수의 환영사가 있고 김형동 국회의원의 축사, 강영구 예천군의회 의장의 축사가 있었으며 주제 발표를 한남대학교 정재환 교수가 삼수공 정기령의 생애와 그가 남긴 정신문화에 대한 연구 주제 발표가 있었고, 제1발표는 동래정시의 예천 입향과 시문학의 특징을 한국국학진흥원 이세롬 연구사가 발표하고, 율곡국학진흥원 최연수 이 토론을 했습니다. 제2발표는 15세기 명필 정난종의 서예에 대해서 전주대학 유지복 교수가 발표하고, 토론은 부산대학교 전필제연구소 남춘호 선생이 했습니다. 제3발표는 예천지역 동래정시 유적과 역사문화적 가치에 대해서 호연문화유산연구원 이주영 연구원이 발표하고, 토론은 경상북도 문화유산 전문위원 정혜두 전문위원이 했습니다. 4발표는 항일 독립운동사의 동래정시의 역할 고찰을 국채보은상운동기념관의 정우석 선생이 하고, 토론은 고려학술문화재단의 박한 선생이 했습니다. 특별 논고로 국채보상운동과 동래정시 용궁군 포내문중의 모금활동을 백촌 한국학연구원의 김봉건 선생이 했습니다. 그 가운데 삼수공 정기령의 생애와 그가 남긴 중산 정신문화에 대한 연구를 정재환 교수가 했는데, 그게 두 번째 챕터 삼수공 정기령의 생애, 세 번째 삼수정 회화나무의 식재와 정신문화적 의미, 넷째 삼수공의 소중히 여긴 정신문화의 후손에 대한 개성, 이렇게 있는데 그 가운데서 소결 부분만 보겠습니다. 먼저 삼수공 정기령의 생애에 대한 소결에서, 삼수공은 고려말인 1365년에서 1370년경에 태어나 조선 초인 1445년에서 1450년경에 타계한 것으로 추정할 때, 그의 삶이 영위된 시기는 우리나라는 극심한 혼란의 발생과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질서가 세워진 때라는 특징이 있다. 삼수공은 집안 자체가 구대조 정목부터 약 300년간 대대로 고려의 관리였고, 구대의 직계조상 중 5이 유교경전에 기초한 시험을 보는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갔다는 점에서 유과의 전통을 잇고 있었고, 특히 유학의 가르침을 집약한 인후경신을 집안의 정신문화로 강조하는 환경에서 성장하였음이 자료로 확인된다. 따라서 삼수공이 자손들을 훈육함에도 그와 같은 정신문화, 즉 덕행을 강조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삼수공이 유학에 매우 심취하였다는 것은 무엇보다 아들 5의 이름을 지을 때 모두 공자 제자들의 이름에서 따왔다는 것에서 짐작할 수 있다. 자료를 분석해보면 삼수공은 학문을 관직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지는 않았음이 분명하다. 삼수공의 청년기에 새로운 왕조인 조선이 개국하였고, 다수의 친인척이 새 왕조에서 과거나 문음을 통해
관직에 나가 승승장구하고 있음에도 삼수공은 아예 과거에 응시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삼수공이 50대 중후반 나이에 이르러 탁월한 학문과 덕행을 이유로 한 청거에 의해 관직에 나가 후에 조선조의 대표적인 선정관으로 인정받을 만큼 행정 능력을 보였고, 당시 제도에 따르면 능력이 인정되면 고위 관직에 등용되는 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10개월 만에 사직하고 향리에 응거한 것을 보면 애초 관직에 대한 욕심이 없었던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 물론 이러한 인생 행로는 당시 삼수공의 집안이 경제적으로 대단히 부유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란 점도 간과되긴 어려울 것이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토대로 삼수공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선비의 삶으로 요약된다. 그는 일찍부터 인간답게 사는 것이 출세하여 고관벼슬을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덕행에 있는 것이라 확신한 것으로 보인다. 후수로 하는 바처럼 자신의 호를 삼수로 한 것도 이러한 가치관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우리 말 선비로 번역하는 중국의 한자 사는 중국적 신분질서 속의 한 계층으로 규정되는 신분적 개념이다. 우리말에서 선비는 어원적으로 보면 어질고 지식이 있는 사람을 뜻하는 말에서 왔다고 하는데 삼수공의 생애 자체가 그렇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자와 그의 제자들은 자신을 사의 집단으로 자각하여 유학이란 학문은 관직을 목적으로 추구한 것이 아니라 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았고, 유교 이념을 실현하는 인격을 선비로 확립하였다고 한다. 유학에 심취한 삼수공이 바로 그 길을 걸어온 것으로 파악된다. 그런 점에서 후대 조선시대의 살림 선비들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 다만 후대 살림 선비들은 여러 사유로 관직 진출이 어려워 비자발적 선비 생활을 한 경우가 많았다면 삼수공은 전적으로 본인의 선택에 의해 선비 생활을 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삼수정 해화나무의 식재와 정신문화적 의미의 소개를 보겠습니다. 해화나무가 옛날부터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 특히 사랑받는 것은 나무 자체가 가진 다양한 유용성과 미적 가치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주나라 때 해화나무 3그루가 관직에서 삼공의 위계를 표시하는 것으로 정해진 이유는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 해화나무가 학문과 출세, 나아가 선비들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영예를 상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여진다. 당나라 때까지 각종 글에서 그와 같이 묘사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송나라 초기 소식의 글 삼괴 당명을 보면 이 시기 해화나무 3그루는 진국공 왕호의 사례를 통해 삼공의 벼슬이나 최고의 영예 자체보다는 그러한 가능성을 가진 높은 덕행을 상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므로 고문진보를 습독하였을 삼수공이 1425년 결성 현감직을 떠나면서 관아 뒤뜰에 해화나무 3그루를 심은 것이 단지 자신이 근무한 것을 기념하고자 나무를 심은 것이라 보기는 어렵고, 마찬가지로 같은 해 구담에서 포내로 입항하면서 정자를 짓고 겉뜰에 해화나무 3그루를 심은 것도 단순히 정자의 조경이나 관상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 해석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흔히 노거수 해화나무에 대한 설명에서 하듯 단지 후손의 영달을 기원하는 기복적 도구로 심겨진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 만약 그런 의미만으로 심겨진 것이라면 결승관아 뒤뜰에 심은 해화나무 3그루에 대한 설명이 적정하지 않게 된다. 삼수정 해화나무 3그루는 그렇게 해석될 여지도 있지만, 그렇다면 이번에는 삼수공이 굳이 자신의 호를 삼수로 한 것에 대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
후손의 영달을 기원한다면서 자신의 호를 그렇게 짓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삼수공이 해안나무 3그루씩을 심는 의미는 해안나무 3그루가 고문지부에 수록된 소식의 글에 따라 덕행을 상징하는 것으로 받아들였고, 자신이 이를 행할 뿐 아니라 뒷사람들에게도 덕행을 건면하기 위해, 다시 말해 유학이 가르치는 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이란 고도의 정신문화적 의도를 가지고 해안나무를 심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므로 정리해보면 50대 중후반에 이른 삼수공이 결승관아 뒷뜰에 해안나무 3그루를 심은 것은 그곳에 근무하는 뒷사람들에게 덕행을 강조하고 그들의 복록을 축원하기 위해서이고, 삼수정 뜰에 해안나무 3그루를 심은 다음 정자 이름을 삼수정, 자신의 호를 삼수로 짓게 된 것은 덕을 자신의 삶의 지표로 삼고 삼수정을 수신의 장소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아울러 나무가 자라 울창해지면서 이후 이곳을 찾는 후손들이 3그루 나무가 상징하는 바를 새겨 힘써 덕을 쌓고 이를 행함으로써 역시 복록을 얻으란 염원이 있었기 때문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삼수정과 겉뜰의 해안나무는 덕이라는 개념을 매개로 하나의 일체로서 상징성을 갖는다. 이러한 삼수공의 덕이란 뜻은 삼수공이 해안나무를 심고 400여 년이 지난 조선 말기에도 그 14대 손이자 당시 대표적인 지식인 중 하나로 2조 판서였던 정원용이 남긴 글과 15대 손이자 성균관 대사성이던 정기선이 남긴 글에서 후손들에게 정확하게 이해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정원용은 소식의 글 3계당명과 연관지어 삼수공이 해안나무 3그루를 심고 정자 이름을 삼수정이라 한 것은 자손을 덕으로 분발시킨 것이라고 해석하였고, 정기선은 동래 정씨가 조선조의 명벌인 것은 삼수공에서부터 어진이가 많았기 때문인데, 이는 삼수공을 본받아 덕과 문장, 충절과 경륜이 있고 명공과 석유가 대를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다같이 삼수공이 덕행을 강조한 뜻을 따르고자 권유한 것이다. 삼수공이 소중히 여긴 정신문화 후손에 의한 개성에 대한 소개를 보겠습니다. 삼수공의 후손들은 그 손자대로부터 조정에서 벼슬하는 자손들이 한양을 비롯한 경양 각지에 거주하면서 포내 지역뿐 아니라 전국 각지로 흩어져 살게 되었지만, 자료로 확인되는 것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그리고 벼슬 여부를 불문하고 덕을 중시하는 정신문화를 지키며 살았다는 것이다. 시대와 상황 그리고 여건에 따라 구체적인 인과, 충, 효, 애국이라 부를 수 있는 다양한 행동으로 표출되었음이 조선 왕조실록과 고문서 등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삼수공의 선비로서의 삶과 가르침, 그리고 인후경신이란 가법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단일 가문으로 조선조에서 손꼽히게 많은 후손들이 상신으로 배출되고 고위 관직으로 벼슬하였음에도 당쟁이 심했던 때에 당파 싸움을 주도하거나 세도 정치가 기승을 부린 시기에 세도를 부린 사례를 찾기 어려운 것도 집안에 이와 같은 정신문화적 흐름이 확고하게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들은 관직에 나가 높은 직위에 오르거나 아니면 향리에 응거하여 선비거나 덕행으로 인후경신을 핵심 정신문화로 지킨 것은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신문화를 이어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포내라는 집성촌 인근 선산에 있는 누대에 걸친 조상의 묘소, 칠현이라 불리는 선조를 배양하는 완담서원, 쌍절비, 그리고 삼수정과 삼수정 해안나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포내지역에 거주하는 후손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후손들도 포내를 자신들의 뿌리, 정신적 고향으로 여기고 수시로 이곳을 찾아 조상의 의를 되새길 수 있었던 것도 이와 같은 것들이 존재하였기 때문일 것이다.